네, 현재 시간 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요, 오늘 외국인이 작정한 듯이 IT주를 살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번 시간 긴급 진단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세 가지 상황실을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시죠. 산유국 감산 나선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정유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그 감산 결정했을 때는 정말 명목상 감산이었잖아요. 쥐꼬리만큼 감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감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미리 좀 이렇게 추정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유가가 좀 너무 빠지니까 이런 기구들을 이제 석유 카르텔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좀 감산 얘기가 좀 나올 만도 한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제 가격 지지를 위해서 이제 감산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유가가 지난 3분기에 25% 하락했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들이 가격 높이기 위해서 한 감산이 하긴 하더라도 하루에 50만 배럴 이상 감산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하지만 또 한편 일각에서는 100만 배럴이 아니고 하루에 이제 150만 배럴까지도 감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유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물론 이전하고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고점 대비는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감산으로 인해서 유가 하락이 멈추게 될까요? 그리고 최근에 추세였던 100달러 이상에서의 유가 상승도 멈추게 된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80불은 좀 지켜질 것 같은데 현 수준에서는 100불 이상을 좀 바라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벌써 유가가 첫 번째 고점은 120불 이상이었고 이제 두 번째 고점은 그 이하였는데 그 고점이 한 6월 초 정도 됐었죠. 그래서 두 번째 고점을 찍고 벌써 하락하고 있는지 한 5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하니까 최근에 좀 인플레 완화가 아니면 도움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 그런 기대감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완화된 그런 수준은 아닌 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 쪽으로 좀 완화되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CPI 지수가 시장 대비해서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임대료인 거죠.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는 CPI 상승분의 반을 차지할 정도다 보니까 임대료를 좀 더 인플레 쪽 관심을 두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가도 그렇긴 하지만 큰 영향은 별로 없고 그럼 임대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고공행진에 대한 추세는 멈출 것 같다. 하지만 80달러 밑으로 쭉 내려올 만한 그 예전에 저유가까지는 가기 어려워 보이고 유가가 내려온다 한들 워낙 임대료 부분이 CPI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CPI 전반적인 하락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일단 정유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시청자분도 그러셨어요. 경기 침체로 유가가 더 오르긴 좀 힘들 것이다. 네. 감산으로 인해서 유가 하락을 막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수 있으니까 정유주에 대해서 오늘 이슈에 화답하고 막 사는 거는 아닌 걸까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6월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먼저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리면은 80불은 지켜질 수는 있겠지만 수요는 이런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감산이 이제 하루 100만 배럴 이하일지
그 뭐 한 150만 원 배럴까지 이제 감산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급 축소로 인해서 유가 상승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수요단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3분기 실적 전망을 살펴보니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지난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난 2분기 대비해서 이번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해서 한 56.7%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이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은 좀 반영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이렇게 빠지면 또 지난 뭐 한 몇 개월 요 사이에서도 움직였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신에 수요단 약화 등 감안하면은 이번에 반등이 나오다고 할지라도 지난 8월, 7, 8월 수준의 좀 제한적인 그런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기술적인 반등만 나타날 것 같다. 그 안에서 전략적인 트레이딩이 유효해 보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나홀로 하락하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사실 뭐 네이버 홀라오는 아니지만 지금 이 강한 상승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부진하다라는 거죠. 그중에 네이버는 지금 8% 넘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왜 그럴까 하고 찾아보니 그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이 큰 역할을 했다고요? 네. 참 이게 기술적으로도 좀 좋은 모습은 아닌 상황에서 네. 좀 이렇게 목표가를 과대하게 좀 떨구는 이런 레포트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간혹 뭐 1년에 한 몇 번 정도 뭐 섹터를 구분하지 않고 좀 나올 때가 있는데 오늘은 좀 이런 영향이 좀 큰 게 아닌가 싶고 좀 오늘 하루 낙폭치고는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30조 원 이탈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외국계 다른 증권사의 목표가보다도 뭐 다른 증권사는 뭐 22만 원, 뭐 30만 원 대비해서도 또 조금 이제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하락장이다 보니 오늘은 이제 기술적 반등 이제 시장이 조금 나오곤 있긴 하지만 수급에서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최근에 이제 공매도죠. 그래서 공매도 쪽을 제가 또 하나 살펴를 보니까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수량 비율. 그러니까 이 수치가 많으면 그래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가 많은 거니까 좋은 건 아닐 텐데 제가 좀 살펴봤죠. 그러니까 공매도 쪽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의 이 비율은 6.53%였고요. 그리고 지난 3분기만 3개월 동안만 봤을 때는 7.02%좀 올라왔죠. 그리고 9월 한 달간은 어땠냐? 이 비율이 7.7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최근에 뭐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이버의 지금 공매도 비중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올해를 봤을 때 좀 기간을 잘라서 보면은 좀 공매도가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수급 부담도 있다는 것도 좀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이버의 그 2조 딜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이 나온 거라서 무슨 일인가 놀라셨을 텐데 시티증권이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조정한 그 배경에는 다른 알리바바라던가 메타, 텐센트의 PER과 비교해서 이들도 지금 주가 수준이 이 정도인데 네이버는 여전히 과하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또 한 번 급격하게 얼어붙인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가긴 아쉬운 그 2조 딜 발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판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포시마크.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포시마크를.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C2C, 개인 간에 거래하는 거라서 뭐 미국판 당근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거 인수에 대한 효과는 오늘 주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 그냥 단순 뉴스로 넘어갈 만한 사안입니까? 요 이제 뉴스를 인수 소식을 듣고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았는데 그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목표가를 크게 떨구는 리포트가 없었다면 그리고 최근처럼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장이었으면 네. 오늘처럼 오늘 이와 같은 인수 소식이 이렇게 좀 시장에서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고요. 그리고 최수연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부터 이제 주총 시작하고는 이제 공식적인 임기는 시작했지만 사실 내정된 거는 작년 11월이었거든요. 그 작년 11월에 내정되고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니까 내정되고 1년이 되기 전에 네이버 창립 이래 가장 큰 M&A 딜을 이제 성사를 시킨 건데 이 최수연 대표이사가 과거에 그 법리법인 율촌에서도 이제 재직을 했었고 그래서 뭐 M&A 전문가, 뭐 자본시장 전문가라는 평도 들었던 만큼 이런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네이버가 이제 M&A를 좀 언젠가는 하긴 할 텐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우선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지역도 아니고 북미 지역 최대 패션 CNC 플랫폼이라는 게 긍정적인 것 같고 또 소비 시장에서 MZ 세대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사용자 중에 80%가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작년에는 한 20% 초반이었는데 올해 1분기랑 2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16%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3% 조금 넘게 지금 한 것을 지난 상반기에 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M&A라는 게 결국에는 시너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효과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게 작지 않은 빅딜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향후 좀 비용 등까지 좀 감안하면 좀 영업이익률이 올해 좀 낮아져 있는데 이런 큰 인수가 과연 좀 시너지가 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처럼 좀 시장이 좀 평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당근마켓이라는 그 C2C 시장이라는 게 정말 밀접하게 정말 개인을 바로 만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홍보 효과, 마케팅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얻어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저도 오늘 또 당근을 하러 가는 입장으로 네, 옷색, 네. 오색하는 당근색은 아닌데 네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네이버의 푸시마크 인수가 이렇게 묻히기엔 참 아쉬운데 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카카오랑 함께 1년 내내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에 그쳤었어요. 지금까지 매번. 네네. 반전 계기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오늘 하루 낙폭은 좀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의 지난 1년간을 보면은 외국인의 지분 매도가 1년 동안 한 4% 감소했는데 카카오도 역시나 이제 플랫폼으로 볼 수 있죠. 그쪽도 외국인 지분이 한 3%대 좀 매도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하락으로 이제 주가가 4, 5년 전으로 좀 회귀한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한 줄 평은 앞서서도 이제 영업이익률도 좀 말씀드렸고 공매도도 말씀드렸고 외국인 지분 그래서 한 줄 평은 첫 번째는 수급, 두 번째는 좀 실적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성남 FC 의혹 관련돼서 지난 5월 달에 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무혐의 났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 26일에도 또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결과를 떠나서 투자 심리를 좀 제한하는 이런 이슈도 있음을 감안하면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긴축이 좀 최근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긴축이 있을 때는 성장주가 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좀 미국에서 연준에서 좀 긴축 완화 이 기조가 좀 변화가 좀 나타난다고 하면 좀 더 뭐 흐름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성장주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고요. 수급과 실적이 받쳐주는 그때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때일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도록 하죠. ARM 효과입니까? 가온칩스. 손정희 대표의 방안, 손정희 회장의 방안이 있습니다. 삼성과 ARM의 제휴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건지 뭐 득과실 다 같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다고 시장에서 반응을 할 건지 참 아리송한 게 많아서요. 네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팔짱 끼고 일단 지난 1일 날 이제 방한했고요. 그래서 좀 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도 드는데 일단 최근에 관련 기대감은 지난 9월부터 있었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것 같고요. 이제 독과점 관련 각국의 뭐 규제 당국의 승인이나 얽혀 있는 고객사들의 그런 문제, 뭐 리스크도 있어서 단독 인수보다는 이제 공동 인수나 지분 투자, 뭐 전략적 기술 제휴 등이 이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수한다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약한 부분인 이제 뭐 파운드리가 이제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 또 설계 역량이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최근 ARM의 이제 뭐 특허나 IP 등이 이제 뭐 과거보다는 좀 독점 지배력이 약해진 면도 있어서 그거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공동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IP 로열티를 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인수 가격도 하나로 계산해 보면은 약 한 100조 원 정도. 그러면은 전후 산정을 감안해 보면 삼성은 좀 급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은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근데 뭐 가온치스뿐 아니라 많은 반도체주들이 다 같이 올라서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인데 살펴봐야 될 호재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영국의 감세한 철회도 있었고 네네. 어떤 호재가 반도체주들을 오늘 끌어올렸습니까? 네, 말씀하신 영국 이제 부자 감세 철회 소식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 하락이나 글로벌 증시 상승,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랜만에 3% 상승을 했는데 얼마나 오랜만인지 살펴보니까 지난 8월 25일에 3% 상승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인 거죠. 진짜요? 네, 네. 한 40여일 만에 상승한 거여서 조금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승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물론 전망은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뭐 이런저런 좀 호재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상승의 흐름을 IT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가 그런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상승 흐름보다는요. 정말 모처럼 반도체주들이 중소형단에서도 다 같이 올라주고 있어서 사실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떨어진 종목도 그 안에 있었고요. 비메모리 쪽은 성장이라는 시나리오가 아직까지 열려 있는데도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과 함께 국내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온칩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ARM 인수가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무섭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거 ARM 인수 확정 나거나 혹은 뭐 취소되거나 이야기 나오는 순간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벤트성 투자로 보기에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유의할 점이 이제 최근에 상장되고 흐름을 뭐 수개월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적을 때는요. 하루 거래량이 9월 달에도 뭐 한 2, 3일 정도 있었지만 20만 주가 채 안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그러니까 그래 사고 가겠지 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확 줄어들면은 이걸 사야 돼, 더 팔아야 돼, 추가로 매수해야 돼, 뭐 물을 타야 돼.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도 참 쉬운 종목은 아니라는 거 먼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은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수 관련된 이슈가 정말 뭐 10월 초에 나올지 10월 중순일지 말일지 그 누구도 알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대응을 하자면은 지금 가격보다 좀 낮은 하단은 26,000원 전후에서 최근 상단은 한 32,000~33,000원 그 정도의 뭐 박스권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박스권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슈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재료 소멸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엽 이사와 세 가지 상황실 다뤄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